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부분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. 그렇게 더욱더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. 무엇보다 상호 간 설득과 숙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. 그렇지만 이례적인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빠른 심리까지 애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됩니다.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처럼 말입니다. 지금 이례적인 파기환송 관련해서 지금 상고심 파기율이 지금 형사사건 얼마나 됩니까? 얼마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2023년 상고심 형사형법 사건 처리 결과 파기율이 1.6%에 불과하다는데 그 정도일 걸로 생각합니다. 그렇죠. 하여튼 이번 상고심은 매우 애호적인 경우고 특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를 파기하는 사례가 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자주 있었습니다. 사안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파기율이 낮다. 그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. 이제 제도 과거에 보면은 대법원이 그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관행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특히 1심이 이제 무죄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꾼 경우에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로 바꾼 그런 사례들은 뭐 간혹 봤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한 것을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파기한다. 이것은 참 상당히 보기 드문 저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당연히 신뢰받아야 됩니다. 그렇지만 오히려 정치적 혼란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결국은 미국에서도 작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대선 뒤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아마 판사가 이제 어떤 선거 관련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해가지고 선고를 연기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에 비춰보면 이런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것이 좀 대부분 책임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? 어떻습니까? 우리 차장님 생각에는. 개별 사안의 당부에 의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. 네. 재판은 이제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정말 오해받지 않게 공정하게 해야 내가 당사자들이 신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제가 좀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 내용 결과보다 어쨌든 이러한 외부의 이런 오해를 사는 듯한 그러한 이례적인 일이 여러 번 겹쳤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고 특히나 지금 제가 우리 법관들이 이제 되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죠. 그래서 뭐 아주 법률 전문가인 건 맞는데 주로 이제 뭐 민법이나 형법이라든지 이런 상법이라든지 그런 실체법들에 이제 많이 치중해서 재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헌법 공부는 이제 되게 뭐 사법 시험이나 이제 요즘은 이제 다른 변호사 시험 볼 때 공부하고 그 뒤로 헌법 공부할 시간은 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헌법 가치에 대해서 우리 법관들이 잊고 지낸 거 아닌가.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도 국민주권 그다음에 어떤 민주공화국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법원도 헌법기관이고 뭐 그런 다 헌법기관인데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지만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따지자면 이제 어떤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된 권력이 더 존중받는 그게 헌법 체계고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대통령 선거라는 아주 중차대한 국가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재판 부분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 사법 자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보십시오. 예.
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민에 의한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님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개별 사안에 있어서는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 독립 그리고 상권 분립 원리에 의해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.